합격의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영어하는 신상혁입니다. 자, 오늘 고12 예비 고3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대치동 수능반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의아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 고12라고 했는데 우리 아이는 왜 예비 고3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왜 예비 고3이냐? 여기 제목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The sooner the better. 빨리 시작할수록 더 좋다는 거. 이거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왜 빨리 시작해야 되느냐? 자, 일단 첫 번째 간단히 요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 화면 좀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타일러라는 분이에요. 외국인이시죠? 연대에서 이제 대학원도 다니시고 그러시는 분인데, 최근에는 영어 가르치는 사이트까지 만드신 분입니다. 영어를 당연히 잘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적 남자라는 요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수능 문제를 6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몇 문제 맞췄을까요? 6개 다 틀리셨어요. 자, 그러면서 수능 문제가 이게 잘못된 영어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능 문제는요, 영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능 문제만의 특징이 있단 말이죠. 그 특징을 모르고 푸셨으니까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겠죠. 자, 이건 어떨까요? 이 학생은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하나인데, 2등급 가까이 되었어요. 이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 친구 반에 필리핀에서 7년을 살다 온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본인이 만점을 맞았고, 필리핀에서 7년을 살다 온 영어를 원어민처럼 하는 친구는 80점밖에 못 맞았단 말이죠. 그 차이가 뭘까요? 과연 필리핀 살다 온 친구보다 이 친구가 영어를 더 잘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 친구는 원어민과 대화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 점수는 높다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수능에 특화된 수업을 들었기 때문이죠. 자, 여기 보시면 거의 대부분 이제 대치동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당연히 교과나 학종이 대세는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앞으로는 점점 수능이 40% 혹은 정시로 이월되는 것까지 하면 40%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신에서 정규에서 몇 등 계속 들었다고 해서 수능도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하셨다가는 오산이란 말씀입니다. 왜냐고요? 사실 요번 고등학교 3학년 3월 3평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작년에 수능이 1등급 비율이 12.66입니다. 10%가 넘었어요. 자, 영어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결과로 쉬웠습니다. 자, 그래서 쉬웠기 때문에 절대평가기 때문에 영어는 쉬우니까 조금 더 어려운 국어나 수학에 올인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영어를 무시하고 갈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어떻게 요번 3월 모의고사의 결과가 나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뉴스에서도 요번 3월 모의고사 평이했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하지만요, 전년도 수능 대비 현저하게 영어 1등급의 비중이 줄었습니다. 어느 정도요? 이렇게요. 그래서 작년에 12.66%였는데 1등급 비중이 올해 3.67%입니다. 5%가 채 안 돼요. 자, 학생들은 뭐라고 느끼셨는지 아십니까? 요번 3월 모의고사 보면서 아니, 내가 아는 단어인데 왜 이게 해석이 안 되지?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는 왜 이렇게 많으며 평생 듣기라고는 틀려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듣기가 틀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니, 한 문장 길이가 왜 이렇게 6줄까지 되는 거야? 해석이 안 되네? 다음 문장이랑 붙일 수도 없습니다. 자, 이게 문제거든요. 실제 3월 모의고사에서 정답률을 한번 보시면 듣기가요, 자, 6번과 11번입니다. 정답률이 48%와 43%, 듣기가 40%대가 나왔다고요? 실제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더 재밌는 사실은요, 정답이 48%인데 매력적인 오답이 보통 하나로 쏠리기 마련인데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학생들이 거의 몰라서 이거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얘도 어떠신가요? 매력적인 오답이 하나로 쏠린 게 아니고 그냥 다 아이들이 똑같이 다 고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어법은 54%가 나왔는데 이거는 뒷장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방심의 결과로 이런 식으로 듣기까지 오답률 5위 안에 들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됐다는 얘기입니다. 절대평가는 이유로 영어가 쉽다는 이유로 더 이상 영어를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그 해결책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간단하게 저의 커리큘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어지러우시죠?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떻게 봐야 되는지 굉장히 헷갈리실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5월 달입니다. 자, 위에 있는 것이 제가 현재 정규반에서 오프라인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밑에 써져 있는 것이 부교재입니다. 부교재는 이제 6월 모의고사 대비로 해서 실전 모의고사를 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부교재로 있는 것은 온라인에서 제가 따로 강의를 해서 업로드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교재에 있던 것을 가지고 그 다음 달에는 그게 정규반에서 수업을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학생들이 부교재로 풀어요. 그리고서 본인이 약점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 다음 달에는 정규반에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특징을 보면 지금 8월과 내년 1월입니다. 예, 방학이 시작하게 되죠. 방학에는 아무래도 온전하게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특강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아니 특강 뭐 이해를 합니다. 근데 어차피 수능에서는 문법이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굳이 문법 특강을 까실 필요가 있나요? 자, 여기 문법 특강을 깐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오답률 상위권에 해당되는 문항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누구나 다 동의하실 거예요. 1등급이 나오는 학생도 틀리는 빈칸, 순서 삽입, 그 다음에 어휘, 총 10개 문항이 킬러 문항이고 1등급과 2등급을 가는데 방해를 하는 문항들이고 총 배점은 29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다 틀렸다. 그럼 거의 3등급이 나오는 거죠. 근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1등급을 맞아야 되는 학생이에요. 근데 여기서 빈칸에서 한 2문제 정도, 그 다음에 순서 삽입 어휘 6문제 중에서 1문제 정도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커트라인 9점이 딱 걸립니다. 근데 본인이 어법이 1문제라고 그래서 무시해서 이거를 버렸다가 틀렸습니다. 2등급이죠. 왜냐하면 3점짜리 4개 틀렸으니까요. 1등급이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린 건데 어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시했다가는 틀리기 마련이거든요. 도대체 어법을 학생들이 얼마나 틀리나요? 자, 3개년치를 모았는데 오답률이 지금 거의 60%에 달하죠. 100명 보면 60명은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무시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학생들은 당연히 2등급 간당간당 하겠죠. 이유가 뭔가요? 다른 유형들, 어법보다 어려운 유형들은 틀렸다고 가정을 하면 이 학생들은 지금 2등급 거의 못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이 과연 어법을 그렇게 많이 못할까요? 사실은 그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치동에 와서 학생이나 어머님들이랑 상담을 한번 해보면 저희 아이는 어법이 너무 약해서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어법을 테스트를 해보면 그렇게 많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 뭐가 문제인가요? 어법의 개념들이 흩어져 있어요, 지식이. 즉, 어법을 안 배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출제 포인트에 맞게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법 문제가 점수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문법 강좌를 올인원 문법이라고 제시하고요. 고1과 고3까지 단 한 권의 책입니다. 이 책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 문법의 문장의 법칙은 고1과 고3이 다르지 않습니다. 출제 포인트는 항상 똑같거든요. 심지어는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까지도 거의 밑줄이 들어가는 부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GS25, Grammar Special 25라고 해서 포인트는 총 25개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특징은 법칙으로 어법 출제 포인트를 파악을 해줍니다. 자, 어떻게 파악하냐면 이게 실제 제 책의 목차입니다. 목차가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동사의 밑줄이 쳐진 경우, 준동사의 밑줄이 쳐진 경우, 그 다음 접속사의 밑줄이 들어가거나 형용사, 부사 혹은 기타의 밑줄이 쳐지면 이렇게 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포인트가 1, 2, 3, 4, 5 5개거든요. 수능에서 밑줄형 어법은 총 몇 군데 밑줄을 칩니까? 5군데 밑줄을 칩니다. 그 밑줄을 치는 부분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목차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자, 이게 제 책의 복습 시험지거든요. 즉, 제 책의 문법책을 배우면 단 한 장으로 전체 책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무슨 기호야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한 문제만 제가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동사의 밑줄 치면 이렇게 하세요. 준동사의 밑줄이 치면 이렇게 하세요. 참고로 준동사의 밑줄이 치면 시작. 동사인지 준동사인지 따지시고, 만약 이게 준동사 자리라면 그 앞에 본동사가 이런 동사들이 있는지 찾고, 그 다음 이런 동사들이 없으면 3번 준동사의 능동수동을 의미상 주어를 잡아서 따지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셨어요? 자, 이걸 실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3월 모의고사 오답률, 정답률이 54%인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밑줄 친 부분 한번 확인하실까요? 자, 1번, 3번, 4번이 동작의 밑줄을 쳤습니다. 자, 1번 are, 3번 set, 4번은 준동사 형태로 judging의 밑줄이 들어갔습니다. 자, 실제 정답은 4번에 있는 judging이었는데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출제 포인트 배운 거대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얘가 준동사의 밑줄을 쳤죠? 그러면 본동사를 잡아서 외운 동사에 있는지 확인. 자, 본동사를 잡았더니 responded, 외운 동사에 없음. 그러면 시작. 3번에 어디로 가기로 했어요? 3번에 준동사의 의미상 주어 잡아서 능동성 따지기로 했습니다. 바로 앞에 의미상 주어는 coconut. coconut이 judging, 판단하는 겁니까? 판단되는 겁니까? 시작. 동등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라는 해석이 맞죠? 판단된다 라는 해석이 맞으면 시작.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 근데 능동으로 썼으므로 틀렸음. 정답 4번. 됐나요? 자, 나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동사의 밑줄 친 거는 아까 전에 그 출제 포인트에 따라서 따지실 거고, 그 외의 것도 보겠습니다. 2번 suggestive, 형용사. 5번 대세 밑줄, 접속사의 밑줄이죠. 총 5개 밑줄 친 거 전부 제 목차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3월 모의고사 혹은 이 설명회를 위해서 제가 임의로 목차를 따로 짠 것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저 책은 저 목차를 가지고 있었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저 출제 포인트는 바뀐 적이 없어요. 자, 넘어가서 구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구문은 올인원 구문이고요. 참고로 이 책은 이제 고1, 2를 기준으로 하는 책이고 사실 고3 책으로도 무수하게 구문책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 이제 고1, 2의 메인 강좌 책으로서 이 책을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특징은 뭐냐면 단 10개의 법칙으로 한 80% 정도의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법칙 10개라고요? 그걸로 어떻게 80%를 해석해요? 이렇게요. 자, 법칙을 제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자, 문장 제일 앞에 준동사가 나오면 시작. 동사나 콤마를 찾아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해석 방법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정답과 해설에서 그 문장을 그대로 분석을 한 건데, 여러분들이 제 강의가 필요 없이 자습이 가능할 정도로 자세한 해설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잘라서 구문 분석도 자세하게 되어 있고 직독직해와 의역까지 전부 다 전 문장에 다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해설 강의도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자, 이거는 조금 화질이 안 좋을 수 있는데 제가 수업 실제 진행할 때 강의록입니다. 그래서 그걸 따왔기 때문에 화질이 좀 안 좋은 건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이 한 문장을 이제 분석을 한 건데, 저는 이제 수업을 단순히 일방향의 그냥 주입식의 방식으로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질문 답변의 수업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요 한 문장의 시작. 다음 문장이 주제문이라면 이 글의 전개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럼 학생들이 이 문장을 읽고 전개 방식이 이렇게 되겠구나. 이거를 유추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서는 저는 전개 방식 그걸 모를 수 있잖아요. 학생들이. 그러면 전개 방식은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제시를 해주고 여기에 기능어가 어떤 애가 있으니까 이 10개의 전개 방식 중에 어떤 전개 방식으로 글이 진행되겠구나. 혹은 이 아래 문장이 주제문일까요? yes, no를 고르고 그 고른 이유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적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쌍방향의 수업 진행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자, 역시 마찬가지로 복습시험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그런 법칙에 대해서 빵꾸가 뚫려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한 장으로 정리되어 있고, 자, 독해는 어떤가요? 올인원 독해로 자, 고2와 고3, 예비 고2, 고3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단계는 기본 완성 적용으로 학생들의 지금 현재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어도 딱 맞는 레벨의 수준의 책이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당연히 유형별 풀이법을 배우는 책이고요. 일단 특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개념을 여러분들 배워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본문만이 아니라 선택지 해석이 제대로 안 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택지가 제대로 안 되면 자, 이런 방식, 선택지를 분석해서 혹은 오답의 원리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풀어보시고, 그리고 지문이 너무 어려우면 단순화를 시켜서 이렇게 푸십시오라고 개념을 제시를 합니다. 개념을 제시했으면 익혀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한 장으로 요약을 해서 이 복습 시험지를 만들고요. 당연히 이렇게 복습 시험을 봐야 되겠죠? 복습 시험은 객관식으로 볼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서술형으로 쓰게끔 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수업의 적용은 이렇게 됩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있을 때 우리 아까 전에 한 것처럼 자, 여기서 밑줄 친 부분이 뜻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이 글이 한 문장이 있다고 그러면 자, 다음 글의 소재는 뭐고 뒤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이런 식으로 수업 방식이 되어 있고요. 한 문장입니다. 그렇지만 얘는 독해책이니까 실전에서도 적용해야 되겠죠? 실전에서 이게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보이시나요? 맨 위에 이제 해시태그를 통해서 이 지문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을 제시를 해요. 근데 만약에 저 위에 해시태그에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몰랐다 그러면 그 부분을 알아야 된다고 다시 복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정확하게 이 빈칸의 근거가 뭐가 돼서 푸는 건지 혹은 여기에 있는 선택지가 시작 어느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건지 그거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부분은 제 수업에서 진행했던 거를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자, 철저한 현장 검증을 통해서 풍부한 자체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자, 풍부한 자체 교재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학생들을 현장에서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경험에서 나온 그런 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십 권의 레벨에 맞는 다양한 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수업. 즉,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상역영어닷컴에 접속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위에 보시면 각 강좌명이 쭉 있고요. 거기에 이제 총 하나의 강좌당 18강 정도 업로드가 돼서 온라인에서는 부교재를 보통 이렇게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 오프라인 현장에서는 주교재를 나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현장 강의로는 일주일에 한 번 오시지만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오셔야 됩니다. 많게는 매일 강 하나씩 일주일에 5개 정도요. 자, 그러게 되면 실력이 당연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제가
상담을 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성적이 오르나요? 어떤 학생이 합격을 했죠? 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요, 그럴 때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이거는 실제 제가 새벽까지 학생들하고 질문 답변 혹은 학생들이 매일 숙제를 하고 이렇게 숙제를 했습니다 라고 올리거든요. 자, 위에 있는 이 부분은 제가 어쨌든 일주일에 할 수 있는 학생들의 이제 숙제를 지금 알린 거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새벽 12시, 2시 이렇게 본인이 숙제한 거를 일부분을 이렇게 찍어서 올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클릭을 해서 어떻게 풀었는지 혹은 이 부분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피드백을 해줍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오늘은 뭐뭐를 했습니다. 내일은 뭐뭐를 하겠습니다 라고 계획을 짜서 본인이 스스로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스펙터 영어에서 제공을 하는 그 계획표가 있거든요. 그거대로 지금 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 친구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혹시 그냥 잤다고 오해하실 것 같아서 지금 연락을 드립니다. 새벽 2시에 문자를 보냈고요. 자, 저도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숙제가 올라올 때까지 검사를 하고 피드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이 학생이 보냈어요. 한 50분 뒤에 이제 숙제를 전부 다 마무리를 한 거죠. 그래서 보냈고 제가 이제 보고 나서 이렇게 삼각형은 틀렸지만 해설지 보고 아는 건지 질문을 해서 피드백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이제 되게 자세하게 이렇게 뭔가를 적죠. 즉 본인이 그냥 단순히 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따져서 하는 겁니다. 굉장히 좀 이쁘지 않나요? 어떤 학생이 합격하냐고요? 지금 보시면 이 학생이 최종적으로 끝난 게 오전 새벽 2시 55분입니다. 3시쯤 잤겠죠. 학교를 가니까 당연히 몇 시에 일어나야 됩니까? 7시에는 일어나야 됩니다. 몇 시간 자나요? 4시간이요. 제가 적게 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숙제를 완료하고 성실하게 꾸준하게 하려고 그러면 잠을 줄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나오게 되죠. 본인의 성적 목표를 위해서 본인이 해야 되는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줄이고 열심히 하는 학생, 그 학생들이 당연히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친구는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은 학생입니다. 보시면 오답 노트 하고 있는데 답 고르는 부분에서 한 단어의 뜻이 여러 개 있는 거 모르는 단어가 덜 돼서 그런 거죠. 사실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너무 제가 피드백이 이렇게 길어서 다음 주에 현강에서 이제 자세하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자,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깊게 생각을 한 거겠죠. 깊게 생각하고 공부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합격을 하는 것입니다. 자, 미리 준비하는 자가 승리의 기운을 잡습니다. 자, 아까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우리는 예비 고3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미리 쉬운 영어지만 열심히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영어 때문에 발목 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열심히 해서 내년 2월이 되기 전에 영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어야만 어려운 과목인 국어나 수학에 그 이후에는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즉, 빨리 영어를 완성을 해놓는 것이 승리의 기운을 잡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믿고 따르는 학생들에게 배신감을 주지 않는 그런 선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펙터 영어의 신상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